자, 2차 시 바로 갈게요. 이거는 뭐 다음 2차 시 때 여러분들은 듣겠죠. 자, 이 성종대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 성종대는요, 시무 이 최승로, 성종보다는 최승로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도 우리 교과서의 내용을 이제 같이 확인하면 좋을 텐데요. 뭐 조금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좀 얘기를 여기서 하고 갈게요. 뭐냐면 이 광종 때 호족들을 다 때려잡아 버렸죠. 이 전국을 이제는 왕이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최승로도 그거를 이제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전국에 12개의 거점을 마련하라고 해요. 자, 12목을 이제 설치한 후에 그 다음에 외관을 파견하라 라고 하거든요. 외관은 바로 지방관이에요. 왕의 명령을 받는 그런 지방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럼 어쨌다라는 거예요. 호족들이 자체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12목 이제 외관을 파견하라 라는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훈유 10조에서 뭘 중요시하라고 했어요? 연등해와 팔관해를 중요시하라고 했죠. 근데 연등해와 팔관해는 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힘들어요. 이게 단순한 불교 행사가 아니라 전국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사신들까지 오는 정말 국가적인 행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큰 행사 치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겠죠? 이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하거나 폐지해라 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돼요. 연등해와 팔관해 축소 또는 폐지해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불교라는 게 이 태조 때 엄청나게 강조가 됐었죠. 그러면서요, 이 불교가 사회 전반에 이제 크게 관여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불교는 단지 종교일 뿐인데 이 정치 부분 이런 부분에도 다 크게 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불교회를 이제 축소시켜야 된다. 특히나 광종이 불교를 상당히 이제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를 종교적인 영역에 한정시키도록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불교는 종교적인 영역을 담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영역은 누가 담당할까요? 유학이 담당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주장을 했었다라는 거 우리 한번 교과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국왕이 백성의 집을, 여기 이제 최승로의 시무 28조죠. 자, 국왕이 백성을 다스리면 집집마다 가서 돌보고 어쩌고저쩌고 살피는 것이 아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라는 거죠. 전국에 12개의 목을 둔 후에 이제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의 제도는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 여긴 아까 이 앞에 태조의 훈요 10조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죠. 뭐예요? 토척 풍속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중국의 제도를 따르긴 따르지만 이게 굳이 따르지 않을 것들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연등해와 팔관해 너무나 백성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좀 축소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뭐예요? 수신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이제 다스리는 근본이고, 유교가 바로 뭐예요? 치국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불교는 종교적인 영역에 있고, 그 다음에 유교는 뭐예요? 정치를 이제 하는 그런 근본 원리로 삼아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나요? 자, 이렇다라는 거 이제 보시고요. 자, 이 다음에 이 성종 시기는 각종 문물과 제도의 완성이라고 내가 조금 얘기를 했었죠. 이 시기부터 이제 뭐 여기 현종에 이르기까지 해가지고요. 이 각종 중앙 제도들이 마련이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 좀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성종 때 이제 뭐 중앙 관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했다라고 여기 일단은 써 있죠. 자, 근데 이 중앙 관제들이 어떻게 있느냐? 이건 딱 성종 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 성종으로부터 해가지고 뭐 저기 현종이나 뭐 이런 시기까지 딱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졌었던 겁니다. 자, 이
고려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를 이제 실정에 맞춰서 뭐로 이성육부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이성육부제도입니다. 중서문화성 그리고 상서성입니다. 원래 뭐 중서성은요 정책을 뭐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심의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얘가 집행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 우리나라 편에 의해서 두 개를 합치고요. 그 다음에 집행하는 기관인 상서성을 이렇게 두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서성 밑에는요 이병호 형리의 공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나라 이 조선과 순서가 다릅니다. 조선은 이, 호, 예, 병, 글씨 되게 못 쓴다. 형, 공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순서가 다르죠? 왜 다를까요? 내용들은 똑같아요. 근데 순서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바로 중요도에 따라서예요. 이 나라에서는 이 병부가 좀 더 강조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중요시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선이란 나라는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호부 재정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가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상위권에는 있어요. 자,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중추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고려라는 나라는 매우 독특해요. 뭐냐면 이게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을 때 중국은 당나라 말기였고요. 뭐 5대 19 그렇게 이런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송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의 중앙정치제도와 송나라의 중앙정치제도를 둘 다 가져와요. 그래서요. 이 중추원과 삼사는 송나라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추원은 뭐냐면 이 왕명을 전달하고 군사 기밀을 담당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이 원래는 이게 또 나눠져요. 나눠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있네요, 여기도. 어차피 저거는 그러면은 저 밑에 우리 노트에서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중추원과 삼사라는 기관이 있다라고 일단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어사대. 우리 지난 발해 때 내가 얘기했었죠. 발해 때 중정대 기억나요? 그리고 통일신라 때 뭐예요? 사정부. 뭐예요? 감찰기관이죠. 자, 이런 것들 같이 좀 기억하세요. 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앙기관은 다시 내가 다시 한번 거기 노트에다가 이제 다시 할 거예요. 자, 왜냐면 뭐 여기 대관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전국을 이제 이렇게 행정제도까지도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성종 때 딱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성종부터 뭐 현종 뭐 이렇게 이르기까지 해가지고 딱 완비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경기, 그 다음에 오도, 그리고 양계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요. 성종 때 딱 겨우 12목 이런 거 설치했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딱 체계가 됐느냐? 이게 아니라고요. 그 후에 이제 차근차근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기와 경기라는 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경기도 있죠? 경기도랑 위치가 다르죠? 여기 북한이에요, 여러분들. 경기라는 건요. 경은 뭐예요? 서울 경자입니다. 기는 근기 기자예요. 서울 근처라는 겁니다. 고려의 서울은 어디예요? 개경이죠. 개경 주변을 경기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나라의 서울은 그때 조선시대의 서울은 어디예요? 수도는 서울이죠. 자, 이 서울의 주변이 바로 경기라고 불렀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국을 5도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5개의 도죠. 뭐 전라도, 경상도, 양도, 교주도, 서해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에요. 뭐냐면 일반 5도는요. 지금 현재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것들처럼 일반 행정구역인데 이 북계 동계라는 양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양계가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안 써 있고 그냥 있네요. 자, 여기 양계 한번 볼게요. 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북계와 동계를 두어서 뭐 병마사를 파견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딱 어디예요? 국경이죠. 그리고 동쪽도 여기는 누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일반 행정보다 뭐가 더 중요시 됐을까요? 군사가 더 중요시 돼요. 여긴 군사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뭐 지방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방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서요. 이제 성종 때의 내용들을 좀 볼 거예요.
자, 아까 정치 조직 있죠? 정치기구.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죠. 중서문화성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자, 이 실행하는 기관 밑에는 6개의 부가 있죠. 이, 병, 호, 형, 예, 공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하나 원래 또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이 또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2조는 뭐냐면은 인사권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인사권이 뭘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요. 직원들을 뽑고 승진시키고 강등시키고 쫓아내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인사과, 인사처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2부입니다. 항상 어디서나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리고 병부 같은 경우는 국방부 같은 거예요. 이 고려라는 나라는 사실 대외 관계가 좀 이렇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병부가 더 강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호부는 재정 관련이고요. 형부는 이제 형벌에 관련된 거겠죠. 뭐 우리나라 뭐 검찰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부는 이게 원래는 예의 뭐 그리고 과거 이런 것들을 담당했었던 부서가 바로 예부고요. 공부는 이제 그 도로건설교통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아두시면 되고, 이게 바로 이성 육부고요. 그 다음에 이 중추원이 있어요. 자, 중서문화성 내가 지금 여기 2개 이렇게만 짝대기만 그어놓고 아무 설명은 안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이제 2개로 좀 크게 갈려요.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뭐냐면은 재신과 낭사입니다. 중추원은 이제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 군사 기밀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뭐 왕의 비서 역할을 했었다라고 써 있죠? 이게 바로 얘네들이 둘이 좀 갈리거든요. 추밀과 승선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자, 위에 쓴 애들은 고위관료예요. 얘들은 고위관료입니다. 나라의 재상이라고 부르는 고위관료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나라의 정책들을 만들고 결정하는 것들은 누가 하는 거야? 고위관료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얘네들이 바로 이 재신이라는 애들이고요. 자, 이 낭사라는 애들은 바로 뭐냐면 언론기관이에요. 뭐 잘못하고 잘했으면 뭐 이런 것들 비판하는 그런 언론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밀 같은 경우는 군사 기밀을 담당하겠죠. 이 기밀이라는 건 뭐예요? 비밀 아무나 막 다 갖고 있으면 비밀이에요? 아니잖아요. 자, 이 국가 기밀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추밀입니다. 군사에 관련된 국가기밀을 담당하는 게 바로 추밀이고요. 승선이라는 존재는 바로 지금 현재의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겁니다. 왕명을 출납하고 왕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고위관료, 얘가 하위관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걸 왜 구체적으로 또 썼냐면 이 낭사는 언론기관이죠. 근데 이 낭사와 그다음에 여기 또 아까 어사대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감찰기구라고 했었죠. 낭사와 어사대가 합쳐져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간이라고 불러요. 얘와 얘를 합쳐서 대간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간쟁, 서경, 봉박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뭐냐면은 이 관리들이 잘못하거나 아니면 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특히나 왕이 잘못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왕이 잘못하면 왕한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죽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 아무도 그러면은 비판을 안 하게 되면은 왕이 정말 항상 옳은 결정만 할까요? 그러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이 옳은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거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런 대간입니다. 잘못된 결정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이제 간쟁, 서경, 봉박이에요. 뭐 일반적으로 관리들한테도 하긴 하지만은 왕이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도 이 사람들은 비판을 했고 이제 의견을 다시 내놓으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대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3사라는 게 있어요. 3사는 단순한 회계 기관입니다. 회계기관이다라는 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요, 아까 우리 전국에 5도 양계였었죠. 자, 이 5도 이제 여기 이제 여기는 정치였고요. 이제 지방 행정으로 볼게요. 지방 행정. 자, 지방 이제 행정 같은 거를 볼 텐데요. 뭐냐면 전국은 5개의 도로 나눠졌었죠.
그리고 경기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계가 있었죠.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뭐 이런 그냥 일반 그런 구역이고요. 경기는 서울 주변입니다. 그리고 양계라는 특수한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북계와 동계 이런 것들이요. 자, 얘네들이 이제 좀 얘네들을 봐야 될 텐데, 얘네들은 이제 지방에 이제 지방관들이 파견이 되겠죠. 아까 어디 있었어요? 여기 청와건대 외관을 파견하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슬슬 지방관이 파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지도를 간단하게 그리면요,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거점들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점 지방관들이 파견이 되겠죠. 근데 지방관 파견되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지진 않아요. 나라가 이제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다 지방관 하나하나가 다 돈이잖아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여력이 충분치가 않아서 이게 지방관이 파견된 현이 있고 파견되지 못한 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자,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주현이라고 불러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현을 속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지방관이 있어요. 여기는 지방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방관이 없는 곳은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 지역에 한때의 호족들이 있죠. 호족들이 이제 향리가 돼서 지방의 이제 관리, 지방 공무원이 돼가지고 원래는 지방관이 있어야 이 지방관 밑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애들인데 지방관이 없으니까 자기가 마치 지방관처럼 대신 다스리는 겁니다. 자, 얘들은 그럼 누구의 관리 감독을 받느냐? 가까운 주현의 관리 감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주현이라는 곳은 이런 한 5개, 6개의 마을이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지방관이 없겠죠, 일단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쪽들은 다 향리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옛날 호족들이요. 그렇지만 누가 통제를 하게 돼요? 이제 이 주현의 지방관이 통제를 하겠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점점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곳에도 다 지방관이 파견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고요. 근데 이 지방관이 중앙에서 이게 지방관을 파견하면 얘는 거의 이쪽 지역의 왕처럼 행세할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진짜 뭐 천사 같은 애들만 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상한 애들도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사또나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 관리 감독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중앙에서는 이런 한 권역을 묶어가지고 얘네들 좀 관리 좀 하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통제하는 그런 관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안찰사예요. 안찰사 통제. 안찰사예요. 자, 안찰사를 파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안찰사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뭐 이게 계수관이라는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요. 뭐냐면 이 지방관들도 급이 있죠. 낮은 단위의 이게 지방관들이 있는데 이 지방관들을 이 몇 개를 묶어가지고 얘네들을 또 통솔하는 게 바로 계수관이었어요. 이런 체계는 이 계수관은 이제 안찰사 체계가 이제 점점 갖춰지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냥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 양계에도 마찬가지로 행정구역이라는 게 있겠죠. 뭐냐면 여기 양계는 북계와 동계, 여기는 군사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군사적 업무가 좀 더 이제 중요시 되는 곳이에요. 여기 5도 같은 경우에는요, 뭐냐면 이 지금도 우리나라 따지면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뭐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것들처럼 이 차등적인 행정구역 체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건데 이 양계라는 곳은 사실 그런 것보다 이런 행정구역이 여기 도의 말단은 바로 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현, 속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현인데 여기에 이제 구역의 말단 같은 경우는 좀 진이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 군사행정방어구역이 바로 진입니다. 교과서에서도 아마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국방성 요충지에 진을 설치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국방성 요충지가 바로 여기 양계 부분이에요. 이런 곳에 이제 진을 설치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 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는 현인데 여기는 진진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여기는요.
여기에도 당연히 지방관이 파견되겠죠. 여기는 뭐가 파견되냐면은 여기도 지방관이 파견되는데 이 지방관들을 또 이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인물들이 바로 누구냐면 안철사랑 매칭이 되게요. 비슷하게 병마사입니다. 지방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게 바로 병마사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방관들은 사실 군사적 업무가 좀 더 중요시되는 군대 지휘관들이었겠죠. 이런 애들을 통솔하는 게 바로 병마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군대 일반 행정구역에도 당연히 군대는 있겠죠. 자, 일반 행정구역에 이제 있는 군대는 바로 주현군이라고 불러요. 현에 있잖아요. 말단이 주현군이라고 부르고요. 이 군사행정구역인 양계에 있었던 군대를 주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 모도와 양계를 좀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는 사실 빼도 돼요. 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빼먹은 게 있나요? 뭐 향부곡소가 이제 또 있네요. 향부곡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아마 신라 때 내가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뭐냐면 이 신라 때 통일신라 때도 향부곡이라는 행정구역은 특수행정구역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부곡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는 고려 때만 나오는 거예요. 소. 자, 이런 것들은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왜 특수행정구역이냐면요. 얘네들은 향부곡은요. 농업 생산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소는 수공업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향부곡은요. 얘네들은 향부곡소 얘네들은 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이사도 못 가요.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할당된 의무가 있어요. 다른 곳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요. 다른 곳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 소는 수공업을 담당합니다. 아까 말했죠. 이 향부곡은 농업을 담당한다고요. 자, 이런 담당 의무를 부과하고 얘네들은요. 이제 다른 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해요. 자, 얘네들 그러니까 세금 더 많이 내니까 열받겠죠. 도망가고 싶겠죠. 자, 이사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사 못 가요. 얘네들은 이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얘네들은 그러면 얘네 천민이야? 아니에요. 얘네들은 양민입니다. 자, 양민이라서 이게 성격이 되게 이상해서 특수행정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왜 이렇게 지정이 되느냐? 첫째는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꼭 이렇게 그래도 뭔가 수학을 좀 더 많이 해야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자,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역이 일어났었던 곳 이런 곳을 강등시켜가지고 이렇게 차별하고 좀 이렇게 많은 부담을 지우게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려나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뭐 관리 등용 제도도 이제 밑에 써 있네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는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원래는 저기 거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오프라인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과거와 음서 이런 부분을 이제 볼 건데요. 자,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은 끝낼게요. 이 관리 등용 제도가 있어요. 과거 시험 보죠. 과거. 자, 과거. 근데 이 관리가 되는 방법은 과거가 있고 음서가 있어요. 자, 과거를 시험 보는데요. 이 고려시대 때 과거는 사실 공정한 시험이 아니에요. 1차 시험은 이제 그래도 공정한 이 유학에 대한 내용을 보지만 2부시라는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부시에서 뭘 보냐면 이게 집안의 집안을 봐요. 사조단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너네 집안이 명문가 집안이냐 귀족 집안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너네 집안이 뭐 뛰어나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차 시험을 잘 봐도 2차 시험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2차 시험 때 통과를 한다면야 모르겠지만 이제 하위직을 전전하겠죠. 자, 이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근데 특히나 잘난 집안은 뭐예요? 그냥 이게 1차 시험만 통과하면은 고위 관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음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5품 이상의 관리.
관리 자재들이 과거 시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백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고려시대 때 음서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백으로 들어가서 최고 고위 관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랑 좀 비교를 해야 되냐면요. 조선시대랑 비교를 해야 돼요. 조선시대 때 과거는 말 그대로 좀 실력을 많이 보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음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축소가 됩니다. 여기는 뭐 2품 이상의 관리 자식들이 에게 적용하는 그런 백이었고요. 조선시대 때는요. 그리고 얘네들은 백으로 들어오면요. 고위관료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과거를 봐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런 것들처럼 이 고려시대 때는 이런 귀족들에게 많은 권력들을 이제 쥐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려를 뭐라고 불러요? 문벌 귀족 사회라고 부르죠. 걔네들은 그냥 좀만 노력해도 그들의 지위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귀족이라는 계층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해가죠? 자,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서 과거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써놨었는데요. 과거는 이제 문과, 승과, 잡과를 봐요. 특이하죠? 무과가 없어요. 군인이 되기에는요, 그냥 이게 실력, 이 하급 군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가는 거지, 이런 고시 시험이 없었습니다. 문과 시험은 말 그대로 이런 관료가 되는 그런 시험이고요. 승과는 승려 시험이고요. 잡과는 이런 이 기술직 중인들, 이런 기술직들을 뽑는 시험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